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이번 주차에는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전체 강좌의 목표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수학으로 풀어보는 거죠. 그 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대체 어떤 이론인지, 그리고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좀 정성적으로 수학을 쓰지 않고 대체로 말을 써서 그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등가 원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텐데요. 영어로는 equivalence principle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할 때 뭐가 특수하고 그리고 그게 일반 상대론에 비해서 일반 상대론은 뭐가 일반적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을 하는 좌표계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게 일반화된 게 이제 뭐냐면 가속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운동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근데 등속 운동하고 가속 운동은 물론 하나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고 하나는 속도가 변하는 건데 이 둘 사이에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등속은 말 그대로 속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속 운동은 속도가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속이나 그런 걸 다 합쳐서 이제 가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속 운동을 하면 없던 힘이 생깁니다. 이거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넘어집니다. 급정거하면 앞으로 쏠리고요. 코너를 돌면 바깥쪽으로 몸이 이렇게 쏠리게 되죠. 그래서 없던 힘이 생긴다는 게 중요합니다. 가속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면 없던 힘이 생겨요. 속도가 변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원운동이 있는데 원운동은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운동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접선 방향의 속도의 크기가 똑같다 하더라도 그게 일정하다 하더라도 지금 화살표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속도라고 하는 건 크기와 방향이 같이 있는 양이니까 이게 화살표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속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속 운동입니다.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가속 운동이니까 없던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생기고 이걸 우리가 원심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 원심력을 이겨서 붙들어 두기 위해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이 둘이 비기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를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뭐 원운동을 하든 아니면 갑자기 급정거를 하든 급출발을 하든 가속 운동을 할 때 생기는 이런 힘, 이걸 이제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거는 정지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힘입니다. 원래 없던 힘이에요. 그죠? 원래 없던 힘인데 좌표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서 생긴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걸 뭐 가짜 힘 뭐 그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길가에 정지해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요. 그럼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쓰러지면 여러분은 절대 그런 힘을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한테는 전혀 그런 관성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좌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좌표가 속도가 변하는 좌표이기 때문에 생기는 힘, 그러니까 없던 힘이 생긴 거고 그게 이제 관성력이라고 하고 그게 가속 운동하고 등속 운동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 운동하면은 없던 힘이 생기니까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그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속도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정지한 물체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거기서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운동할 때 뭐 원심력이 생기고 이런 힘은 정지한 사람은 절대로 느끼지 않는, 이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등가 원리가 뭐냐면은 등가 원리가 자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러분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흔히 느끼는 현상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위로 속도가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죠? 갑자기 올라갈 때. 그러면은 여러분 몸무게가 무거워지는 걸 느끼죠. 요거는 이제 관성력 때문입니다. 가속을 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의 관성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 몸이 무거워져요. 아니면은 속도가 줄어들면은 어떻게 돼요? 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죠. 근데 이 상황하고 엘리베이터는 가만히 있는데
밑에 굉장히 무거운 천체가 있어서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거고, 이건 중력입니다. 그죠? 이 둘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다. 이것이 등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갑자기 지구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을 당기는 힘이 더 세진 겁니다. 그래서 내 몸무게가 더 무거워졌다. 그 상황하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속도의 변화가 생겨서 반대 방향에 힘을 받아가지고 내 몸이 무거워졌다. 이 두 상황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등가 원리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게 상황이 이제 무거운 천체가 이렇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중력이 이렇게 균일하게 작용하지 않고 이렇게 구형대칭으로 작용을 하니까 정확하게 이 상황과 같지는 않아,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근데 등가 원리는 이제 이런 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굉장히 이제 좁은 영역을 생각하면은, 지표면 근처에 아주 좁은 영역 생각하면은 거의 균일하게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 상황하고 관성력하고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등가 원리입니다. 이거를 물론 이제 이런 원리를 옛날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었지만, 요것이 새로운 어떤 그 중력 이론의 뭔가 핵심적인 요소일 거다라고 통찰을 한 것이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등가 원리가 정말로 저게 왜 맞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맞는 것 같다. 이 통찰을 가지고 저걸 적용을 해서 새로운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구축을 했는데, 정말로 저게 성립을 하는 거냐, 그거를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또 검증을 해왔어요. 최근에 검증 사례를 뭐 하나 보자면, 이렇게 그 질량이 다른 두 구를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실에다 매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있고, 그죠? 이 각 추에 대해서.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그 뭐 효과는 미미하지만 자전에 의한 이 원심력이 또 생기는데, 그럼 이 추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원심력이 합해진 힘이 이제 전체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질량이 다르다고 했을 때, 만약에 등가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관성력과 중력이 일반적으로 같지가 않고 그게 질량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용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서로 힘의 차이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실제 효과가 있느냐 관측을 한번 해봤는데, 뭐 이게 이제 최근의 결과는 이게 10의 13승분의 1 정도의 정밀도로, 그러니까 10조분의 1 정도죠. 10조분의 1 정도의 정밀도로 그런 현상을 관측할 수 없었다는 게 이제 최근의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등가 원리가 저 정도 정밀도에서 성립을 한다는 거죠. 관성력과 중력을 구분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앞으로 지금 준비 중인 것 중에 우주로 나가는 실험이 있어요. 우주선에서 실험을 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곧 발사할 예정이라 그러고, 그 실린더 모양의 금속 두 개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뭐 화장지 크기 정도의 티타늄 바깥쪽 실린더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뭐 또 다른 합금으로 이제 실린더를 만들어서 뭐 이제 이런 비슷한 그런 실험을 하는데, 요거 정밀도가 뭐 10의 마이너스 15승 정도의 정밀도로 등가 원리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뭐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뭐 만약에 등가 원리가 뭐 이 정도 정밀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겠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항상 그럴 거다라고 믿어왔던 거를 이런 식으로 아주 높은 정밀도로 계속해서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뭐 가설, 이 이론, 이게 어느 정밀도까지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등가 원리 하면은 제가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인셉션이라는 영화예요.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꿈을 뭐 조작을 해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하는 그런 영화였죠. 그 영화 인셉션에 보면은 등가 원리가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영화의 장면을 이렇게 제가 직접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꿈이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자, 첫 번째 꿈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영화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 텐데, 이 트럭이 이제 강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픽업 트럭이 이제 강으로 이렇게 쭉 추락을 하는데, 자, 그렇게 우리가 자유낙하라 부르죠. 트럭이 강으로 추락하면은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트럭이 자유낙하를 하는 거니까 이게 일정한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계속 증가하게 되죠. 그죠? 이 펜을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그거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연학화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속 운동에 의한 관성력 때문에 관성력이 반대로 작용하죠. 그죠? 그러면은 관성력이 원래는 밑으로 지구가 나를 당기고 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하는데 그 크기가 정확하게 지구가 당기는 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연학화하는 사람은 자연학화하는 동안에 아무런 힘을 느끼지 않습니다. 관성력에 의한 힘이 중력에 의한 힘과 정확하게 똑같아서 그걸 상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학화하는 사람은 그냥 무중력 상태를 느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무중력을 느끼지 않죠. 그냥 중력을 느끼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트럭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 안에서 무중력 상태가 되고 근데 트럭 자체는 어떻게 돼요? 그냥 지구 중력을 받아서 그냥 가속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관성력 때문에 반대 방향 힘을 받아서 무중력 상태가 되고 실제로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훈련을 할 때도 비행기를 특수 제작한 비행기를 타고 높은 상공에 올라가서 뭐 몇십 분 이렇게 자연학화를 시켜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중력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훈련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트럭이 강으로 추락하니까 트럭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일시적으로 뭐 짧은 순간이긴 하겠지만 무중력 상태를 경험해요. 여러분이 놀이공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기구 있죠? 그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도 무중력 상태를 느끼게 되죠. 그거와 똑같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게 꿈의 1단계인데 꿈의 1단계에서 트럭이 강으로 추락하니까 그 꿈의 2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허공을 떠다닙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등가 원리예요. 그죠? 트럭이 강으로 추락하니까 트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중력 상태를 느껴 관성력과 중력이 상쇄돼 가지고 그게 등가 원리인데 그래서 중력이 상쇄되고 무중력 상태가 되는 현상이 2단계 꿈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허공에 둥둥둥 떠다니죠. 무중력 상태로. 등가 원리가 아주 극적으로 잘 표현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 실망스러웠던 거는 마지막 3단계 가면 중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좀 납득하기 힘들죠. 그 꿈과 관련된 법칙에 뭔가 보편성이 없죠. 그죠? 1단계와 2단계 적용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게 2단계와 3단계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좀 실망스러웠지만 어쨌든 이 1단계와 2단계를 보면은 등가 원리가 굉장히 충실하게 잘 표현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그 등가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인공 중력인데 영화에 보면 이제 이런 우주선, 거대한 우주선이나 우주 정거장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자,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이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관성력입니다. 그냥 가속 운동 때문에 생기는 관성력의 일종인데 이 크기를 잘 조절하면은 이 회전하는 회전 반경과 이 회전하는 속도를 잘 조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받는 힘의 크기가 우리가 지구 위에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중력의 크기와 똑같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 바닥 바깥쪽을 면한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거주를 하면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 있으면 그러면은 마치 지구가 우리를 일상적으로 당기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이 우주선 안에서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등가 원리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우주선이 돌고 있는지 지구가 밑에서 나를 당기는지 그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지 않고 안락한 우주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주선을 뭐 만든 게 실제로 뭐 영화에서 보면 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뭐 최근에 개봉한 인터스텔라나 엘리시움이나 이런 영화 보면 다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또 다른 뭐 스타워즈나 다른 뭐 그런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큰 최첨단의 우주선은 이렇게 구식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모르는 다른 방법으로 중력을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뭐 가장 손쉬운 인공 중력을 만드는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등가 원리를 도입하면은 이게 정말로 성립을 하는 원리다. 그러면 이게 중력을 이해하는데도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단서를 제공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중력이라는 힘이 왜 도대체 존재하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가속하는 좌표계에서는 아까 봤지만 속도가 변하는 좌표계에서는 없던 힘이 생깁니다. 그죠? 없던 힘. 관성력이라고 불러요. 없던 힘이 생긴다는 말은 이건 운동 법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없던 힘이 생기니까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좌표 변환에 따라서 이거는 물리 법칙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없던 힘이 생기니까. 좌표를 바꿨을 뿐인데 가속하면은 이게 없던 힘이 생겨가지고 원래 물리 법칙하고 좀 달라지겠죠. 힘이 막 이상하게 작용하면. 그런데 요거를 물리 법칙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원래 좌표계에서 이걸 잘 도입을, 원래 좌표계에서 이거를 뭔가 설명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중력을 도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등가 원리 때문에. 등가 원리가 맞다면은 가속 좌표계로 바꿨는데 가속한 좌표계에서 물리를 기술하려면은 그럼 원래 좌표계에서 그냥 중력만 도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좌표가 바뀌더라도 뭔가 일관되게 물리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중력이라는 힘이 왜 있어야 되냐면은 좌표를 바꾼 상황에서도 물리 법칙을 제대로 설명하려면은 그러면은 뭔가 이런 일정하게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뭔가 땡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이제 중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완벽한 아주 근원적인 어떤 중력에 대한 이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좀 중력에 대해서 어떤 진전된 고민을 하는 어떤 단서는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서로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론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에 대한 이론. 속도가 변한단 말이에요. 속도가 변하니까 없던 힘이 생깁니다. 없던 힘. 그리고 없던 힘이 생기는데 그 관성력이 등가 원리에 따라서 이건 중력하고 같아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 이론인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 이론이다. 현대화된 중력 이론이다. 이것만 아셔도 아주 큰 겁니다.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 이론이라는 것도 잘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도 봤듯이 뭔가 움직이는 좌표계를 우리가 기술을 하면은 거기 시공간이 막 달라져요. 그죠?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우리가 유출을 해보면은 그때 어떻게 됐어요? 시간 간격이 늘어나고 길이는 짧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 가속 운동, 어쨌든 이거 움직이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가속 운동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시공간이 일반적으로 막 뒤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시공간이 절대 불변으로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그죠?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속 운동이 등가 원리에 의해서 중력인데, 근데 가속 운동은 이거는 어쨌든 움직이는 좌표계를 기술하는 거니까 시공간이 희한하게 뒤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결과를, 이 두 결과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중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시공간이 뒤틀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바로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 이론인데 그 중력을 시공간의 뒤틀림으로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매개하는 요소가 가속 운동이고 등가 원리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 결론으로 나온 건 이겁니다. 중력은 시공간이 뒤틀립니다. 뭐 이거 한마디면 끝이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리고 요거를 그냥 좀 복잡한 수식으로 잘 옮겨 적은 게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수학으로 직접 풀어보고자 하는. 그래서 뭐 나중에 직접 뭐 수학으로 이렇게 쭉 해보겠지만은 항상 머릿속에는 이제 요 그림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 이론이고 그 중력을 시공간의 뒤틀림으로 이해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시공간이 휘어지는데
이런 거예요. 태양이 있고 태양이 있으면 이렇게 무거운 질량이 이렇게 그냥 존재하면 그 주변에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치 이렇게 뭐 트램폴린에 무거운 볼링공 올려놓으면 이렇게 움푹 꺼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공간이 휘어지고 그러면은 그 주변에 지구 같은 이런 물체는 이 휘어진 시공간의 그 최단 경로를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최단 경로가 측지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제오데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이 구분 시공간에서의 어떤 최단 경로 그거를 제오데식이라고 부르는데 지구 태양이 운동하는 것이 이제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눈에는 뭐 시공간이 이렇게 후보 있는지 잘 보이진 않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무거운 질량이 있으면 그 주위에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물체는 그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그 속에서 최단 경로를 쫓아서 움직인다. 그게 이제 지구 태양의 운동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초기 조건이 뭐 물론 이제 초기 조건이 안 좋으면 이렇게 태양으로 이렇게 추락을 하겠지만 또 조건이 잘 좋으면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우리 상황은 뭐 이렇습니다만. 이게 지금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바라본 지구와 태양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력은 기하학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등가 원리의 결론이죠. 등가 원리를 도입해서 그걸 이제 가속 운동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그게 결국 중력인데 근데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시공간이 일반적으로 뒤틀릴 테니까 그러면 중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시공간의 기하학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고 요거를 수식으로 옮긴 것이 중력장 방정식입니다. 중력은 기하학이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